맨 뒤에 맨 뒤에. 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2차 함수 필기 좀 하겠습니다. 필기. 똑같이 써봐. 똑같이. 자, 먼저 2차 함수도 어떻게 생긴 식이 2차 함수인가 뜻을 알아야 되겠죠. 2차 함수의 뜻. 태규야, 어떻게 생긴 걸 우리 2차 함수라고 불러요? 어. 요렇게 생기면 2차 함수이긴 한데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정확하게 2차 함수의 뜻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2차 함수냐 2차 함수가 아니냐 이 질문에서는 항상 여기 x제곱의 개수가 0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차 함수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모양은 y는 ax제곱의 형태를 가장 먼저 배웠죠.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자, 요 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은 서연아 일단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 a 값과 관계없이 똑같은 점도 있지 서연아. 요렇게 생긴 식은 무조건 뭐가 똑같을까요? 그지?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0,0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지, 그치? x는 0이죠. 요건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죠.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진아야, a가 양수면 아볼, 그치? a가 음수면 위볼. 그리고 또 하나 a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뭐죠? a의 이거 쓸 때 맨날 같이 쓰는 거 있잖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쵸, 폭이 좁다. 폭이 좁다. 그쵸? 요게 이제 a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런 거 있었죠. y는 ax 제곱 하고 y는 마이너스 ax 제곱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요렇게 얘네 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죠.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대칭을 좀 섞어서 낼 때가 있는데 서진아, 만약에 얘 혼자 있어. 얘 혼자 있어. y는 ax제곱 혼자 있어. 그럼 얘가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일까? 그죠? 혼자 있으면 y축 대칭 함수죠. 교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얘도 지 혼자 있으면 뭐예요? 얘 혼자 있어. 얘 혼자만 딱 그려져 있어. 그럼 얘도 혼자 있으면 y축 대칭 함수죠? 근데 얘랑 얘가 서로 어때? 그러면 그때 x축 대칭이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a의 값이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때 우리는 서로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가감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 나오면 어떻게 처리했죠? 박스. 그렇지. 박스를 그려갖고 처리했죠. 박스를 그려가지고. 자, 예를 들어 a가 0보다 클 때만 한번 얘기해 볼게. a가 0보다 클 때. 요때는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축의 방정식이 뭐지, 지우야?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증가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그려라. 글리던 대로 그려야지. 자, 이렇게 왼쪽에는 빨간 박스, 오른쪽에는 초록 박스를 딱 그렸을 때 효준아, 왼쪽 빨간 박스는 어떨 때를 말해요? A가요? 아니라 X가 X가 0보다 작을 때. 규성아, 왜 X가 0보다 작을 때일까? 왜 X가 0보다 작을 때야? 빨간 박스가? Y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x는 0이라는 직선보다 왼쪽이니까. 그지? 왼쪽이면 x가 작아지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반대로 초록 박스는 x가 0보다 클 때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박스를 나눈 다음에 지은아,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고요. 초록 박스에서는 어때요? 그치.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그치. 야, 떠들 거면 들어와라. 자, 그럼 오른쪽이라는 방향은 서진아 어떤 뜻이 있죠? 오른쪽? 누가? x가 증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아래? y 값이 감소하는 거야. y 값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서진이가 붙여서 말해봐. 이것까지 붙여서. x는 0보다 작을 때 x가 y.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지? 다시 한번 말해봐. x 값이 아니, 처음부터. x가 0보다 작을 때 x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나는 감소한다. 그치? 자, 교성아, 오른쪽 것 네가 한번 말해볼래? 여기도 x가 증가한다는 건 똑같잖아. 대신 이제 위니까 y가 어떻게 돼? y도 증가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붙여서 말해봐. 아니, 이거부터. x가 0보다 클때 증가하는 y도 증가. 그죠?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맞지? 태규야, 빨간 박스 한번 말해봐. x가 0보다 작을 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a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래프가 뒤집히니까 그때는 또 그때의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박스를 2개 그려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게 y는 ax 제곱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얘죠. 얘가 바로 진아야 무슨 형이니? 표준형이죠.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 하면 딱 쓰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무슨 점? 꼭지점. 그쵸?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다? P, Q다. 그지? 그래서 표준형 하면은 꼭지점을 찾는데 최적화된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꼭 표준형으로 풀어야 되는 상태가 뭐가 있죠? 어떤 문제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풀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문제에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풀어 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옮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만약에 요 함수를요, 요 표준형으로 써져 있는 요 함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을 시키면 이게 나중에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거든요. 모든 함수를요 x축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식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y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라. 이게 x축 대칭을 시켰을 때 식의 변화예요. 그러면 위에 썼던 식을 그대로 쓰고 여기서 y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우야,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하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우리는 무조건 얼마로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해?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일단 쓰는데 이걸 y는으로 정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게 x축 대칭을 시킨 2차 함수 식입니다. 효준님 들어와서 앉아야 되겠다. 만지지 마, 진아. 알았어? 쌤, 내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또 그. 갔다 와라. 자, 그래서 x축 대칭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은 여기 안에 있던 요 놈의 부호는 그대로죠.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요거랑 어떻게 안 되지? 자,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요 p는 그대로인데 그 밖에 여기에 새롭게 마이너스들이 둘 다 생긴다. 이게 x축 대칭을 시켰을 때의 변화예요. 그러면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축 대칭. 방금 한 거랑 반대로 하면 되잖아. 태규야, x축 대칭을 시키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라 그랬죠. 그럼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x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라. 그러면 일단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게 원래 함수였으니까 여기서 내가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이게 x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근데 지금 쓰여져 있는 요식은 더 간단하게도 쓸 수 있죠. 어차피 바깥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효준아? 그쵸. 어차피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가지고 x 플러스 p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쵸? 이게 더 간단해 보이잖아, 이렇게. 이게 y축 대칭을 시켰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변했나 살펴보면 결국 맨 처음 함수와 비교해 봤을 때 요거만 변한 거야. p 앞에 부호 있죠? p 앞에 부호만 지금 반대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칭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거든. 이게 일종의 공식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리고 2차 함수뿐 아니라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 다음은 뭐지, 서연아? 일반형이죠. 그죠?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게 이제 일반형이죠. 자, 아까 전에 표준형 하면은 꼭지점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 그지? 표준형 하면 꼭지점이 제일 먼저 나왔지. 그러면 교성아, 일반형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될까? 절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y절편이죠. y절편은 그냥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y절편은 c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일반형에서 가장 찾기 편한 거는 y절편 c고요. 그리고 x절편 찾을 때도 일반형이 좋긴 합니다. x절편을 찾을 때는 대신 계산이 조금 필요하죠. x절편 찾으려면 어떻게 시작하더라? 서진이 어떻게 시작하죠? 응? 무엇이라고? x절편 찾는 방법을 모른다. y절편 대입해서. 뭘 대입해요? 아니, 서진아, 왜 요 모양에서 y절편이 c죠? 상수. 그러니까 왜 상수항이 y절편이죠? 왜 얘가 y절편이냐고. 일반형에서 왜 얘가 y절편이야? y축. 그러니까 왜 얘가 y축에 있는 점이냐고. 이유가 뭐야? 지우가 알려줘. 왜 제가 y절편이에요? y절편을 찾는 방법이 뭐야? x에 0 대입하는 거니까. x에 0을 대입해보면 앞에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얘밖에 안 남아서 얘가 y절편인 거야. 아니 그러면 x절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요. y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x절편이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요 모양에서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꼭지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그지? 교성아, 우리 일반형 나오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일반형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y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근데 뭐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막 물어봤어. 평행이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너는 이거에 뭐가 궁금해? 아까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면 다 뭘로 풀라 그랬어? 아, 표준이요.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 찾아가지고 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맨날 하는 게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지? 자, 요건 조금 앞에 붙은 숫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 우리 짱태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자, 태규야. 괄호 x제곱 마이너스 음 3x 그렇지 플러스 4분의 4분의 9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같이 분수로 묶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분수 진아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9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아니 처음에 이거 이 3,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은 거죠?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 묶었으니까 역수 곱해줘요. 맞아요. 분수로 묶어야 될 때는 그 분수의 역수를 여기다 곱한 수.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역수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곱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쓰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뭐 반의 제곱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교성아 무조건 이렇게 세 개가 뭘 만들어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그치. 요것의 제곱 그리고 얘 어떻게 나가 얘? 얘 어떻게 돼? 나가죠. 이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저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곱해서 곱하면 플러스 뭐가 될까? 2분의 3. 그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빼기 5까지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이렇게 표준형이 완성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요거는 옆에다가 샘플로 하나 써놓은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다 아니까 이 식은 안 써도 돼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중요해. 표준형으로 꼭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거고요. 그리고 예시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설마 여기서 표준형 못 바꾸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설마, 그치?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 없죠? 이미 다 알고 있죠? 내가 만약에 몰랐다 그럼 써놔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반형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부호 판단하는 거. 부호 판단. 그치? A, B, C의 부호 판단하는 거. 근데 A의 부호 판단하는 거 너무 쉽지? A의 부호는 뭐만 보면 되지, 서진아? 저요? 요렇게 일반형에서 A의 부호를 판단해봐. 그럼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준 다음에 A, B, C의 부호 판단하는 문제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A의 부호가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위로 마이너스 그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부호를 판단할 때 규칙이 있었는데 교성아 뭐였더라? 좌동우위였죠? 좌동우위. 좌동우위가 무슨 뜻인데? 왼쪽이면은 같고 그죠?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죠? 그지? 지금 같은 경우라면 요렇게 축이 지나가니까 요 축이 Y축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럼 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다르다는 뜻인데 뭐가 다를까? 누구와 누구의 부호가 다를까?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써먹는 거죠. 좌동 우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서연아, 제일 쉬운 거 C의 부호는 어디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렇지. 아까 전에 C가 곧 Y절편이라 그랬기 때문에 Y절편만 보면 C의 부호는 판단할 수 있다. 요런 것이 일반형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할 거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면요. 자, 마지막은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이차 함수의 식 구하기는 우리가 여러 번 정리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었더라? 이차 함수의 식 구하기. 김진하, 네. 몇 가지 유형이 있었더라?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2차 함수 식 구하기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알려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1번이 뭐였지, 진아야? 아직 순서를 잘 모르는. 제일 쉬운 거. 꼭지점과 점 하나. 그렇지. 꼭지점에다가 점을 하나, 지나가는 점을 하나 알려준 거였죠. 자, 꼭지점에다가 점 하나 알려준 유형은 태규야 뭘로 풀면 풀린다? 그쵸. 요거는 표준형으로 풀면 풀린다. 표준형으로 풀면 풀린다. 자, 여기 뭐 예시까지 적으면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였지, 지은아? 꼭지점보다 조금 하위 호환. 꼭지점은 P, Q를 다 알려준 거지. P만 알려주는 거 있잖아. P만 알려주는 거. P가 곧 뭐더라? 추계방정식을 알려주고 대신 지나가는 점을 몇 개? 점을 2개 알려주는 유형이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P를 알려준 거니까 이것도 지은아 뭘로 풀어야 돼? 이것도 표준형으로 푼다라고 했었어요. 표준형. 그러면 교성아 세 번째는 뭘까? 아, 그건 네 번째.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표준형 나왔으면 점색. 근데 점 세 개이긴 한데 우리가 그 점 세 개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 세 점 중에 반드시 누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 그랬지? y절편. 그래서 y절편과 추가로 점 2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생각하기가 좋아요. 그럼 얘는 y절편이 있으니까 뭘로 풀까, 교성아? 일반형으로 풀어야지. 일반형.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효준아 뭐가 주어지는 경우? 그렇지. x절편이 2개가 다 주어져 있고 추가로 점 몇 개?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자, 요거는 무슨 형으로 풀어요? 특이하게 인수분해형으로 푼다라고 했죠. 일반형과 표준형은 위에 다 썼는데 인수분해형은 없었으니까 인수분해형 모양 한번 적어보자. y는 a 하고 어떻게 쓰는 거야? 괄호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게 인수분해형이고요. 여기서 교성아 x 절편이 누구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예시 문제 다 해야 되겠는데 이게 교성 이거. x절편이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의 식을 찾으세요 했어 너한테. 네. 뭘로 시작할 거야? y는 y는 그러니까 무슨 형으로 시작할 거냐고요? 일반형이요. 아니에요. 일반형으로 풀어도 되긴 해. 근데 일반형으로 풀면 처음에 내가 C밖에 모르고 A랑 B를 찾아야 되잖아. 네. 근데 왜 일반형으로 풀어? 뭘 알고 있는데 교성아? 아, X절편 2개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일반형으로 풀어? 뭘로 풀어야 돼? 인수분해. 그래, 그럼 네가 이제 인수분해형을 쓸 거 아니야. y는 해가지고 인수분해형을 쓰는데 그때 여기 1이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가 이 식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고요. 알파랑. 그래,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y는 하고 뭐라고 써야 돼 처음에는? 네, 저거 1이 맞아요. 아, 쏘리, 마이너스 1. A a 괄호 x 어 플러스 어. 괄호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지금 몇 컴마 몇이야? 0,2요. 마이너스 0 컴마 마이너스 2잖아. 그거를 요 식에 뭐 하면? A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마지막 유형이죠. 그쵸? 이거 2차 함수의 식구하기는 여러분 2차 함수 단원을 배웠다면 이건 무조건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간에 막힘없이 타타타닥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었고요. 넘어가서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46페이지로 가볼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에 20번을 한번 보자. 20번. 이거 그냥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46페이지에 20번 문제예요. y는 ax제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y는 ax제곱. 자, 지은아, 기억은 맞니? 맞죠? 서연아, 니은은 맞니? 틀렸니? 응? 맞죠? 그죠? 마이너스 1,2 대입해보면 성립하니까. 그죠? 자, 진아랑 효준이 들어와 앉아라. 자, 그 다음에 디귿, 지우, x축을 대칭축으로 한다 맞니? 그럼 뭐죠? y축이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x는 0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쵸? 네, 디귿 틀렸고요. 효준이 리을은 맞니? 반대로 말했죠. 그죠? 리을 틀렸고. 진아야, 미음은 맞니? 맞아요. 그죠? 이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네. 그지? a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은 x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죠. 자, 비읍 태규 맞니? 아, 반대로 말했네요. 그죠?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틀렸고.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3번.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요런 문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나오면 많이 틀렸었는데 이제는 다 맞추지 않을까? 25번 한번 해봅시다. 2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잘 풀었습니다. 이게 9라는 게 y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요 만만한 게 1사분면에 있는 요점이잖아. 요점은 y좌표가 9인데 x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1사분면이니까 3겠죠? 그럼 3,9라는 점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b점의 좌표까지 찾을 수 있죠. x좌표는 2배만큼 늘어났고 y좌표 그대로니까 6,9일 거다.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요런 거 못 풀면 안 돼. 그치? 자, 넘어가서 33번 한번 볼게요. 33번. 자, 요거 되게 뻔한 문제인데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 요 문제에서 조성아, 이 y는 a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비해서 폭이 어때요? 폭이 좁죠? 폭이 좁아. 그러면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되죠. 그런데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한번 골라봐.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뭘까요? 몇 번이에요? 33번 문제잖아. 여러분도 한번 골라봐요. 1번부터 5번 중에 뭘까? 1번. 서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1번 같아. 서연이는? 네, 1번 맞습니다. 그죠? 1번 맞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 음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더 폭이 좁겠어 넓겠어 얘가? 좁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요 a라는 숫자는 마치 마이너스 2 같은 숫자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찾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2 같은 숫자. 그럼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오히려 작은 숫자죠. 절대값이 큰 거는 음수의 경우에는 작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그죠? 1번이고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예를 들어서 요 놈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 함수를 써놓고 그러고 판단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4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3번. 자, 43번 문제는
43번 문제는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행 이동. 문제를 읽다가 평행 이동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서진아 어떻게 하랬지? 이미 표준형인데? 맞아. 평행 이동은 전부 꼭지점으로 바꿔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잖아. 그지? 꼭지점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했죠. 그럼 몇 컴마 몇이 될까 꼭지점이? 0,6으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지은아 요 놈의 2차 함수가 요 2차 함수가 요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꼭지점이 요로 갔잖아. 그럼 그때 2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지요. 앞에 있는 3이라는 숫자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새롭게 바뀐 꼭지점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쓰면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교성아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야? a, 9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9는 3a제곱 플러스 6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교성아? 2항이 누구를? 9를 2항할까? 그럼 0은 3a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으로 나눠 0은 a제곱 마이너스 1.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다고? 아니, 깔끔하게 해줘.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A 마이너스 1 어. A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1 또는 4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해줘야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56번 문제 한번 답 찾아봅시다. 56번. 이거 못 찾으면 내가 박스 그리는 거 다시 설명할 거야. 잘 생각해서 답 맞춰주세요. 56번. 위로 볼록하죠? 그럼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지금 평행이동을 한번 시켰으니까 축이 뭐가 됐을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됐을까 서연아? 원래 얘는 꼭지점이 0,0이었죠. 근데 그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켰잖아.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됐을까요? x는 1이 됐겠죠.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또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박스를 그리겠지. 그럼 박스를 그렸을 때 x축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는 빨간 박스에서 생기니 초록 박스에서 생기니? 초록 박스에서 생기죠. 그럼 초록 박스라고 하는 건 이 축보다 어느 쪽? 오른쪽이니까 x가 1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아까 설명했던 그 x축 대칭, y축 대칭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57, 58, 59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으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x축, y축 대칭 문제들은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뭐 넓이 찾는 거 하나 해볼까요? 72번으로 가봅시다. 55쪽에 55쪽에 72번.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찾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필요한 넓이들을, 필요한 점들을 딱딱 찾아보면 우선 y는 3분의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효준아,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뭐죠? 평행이동했을 때 식? y는 3분의 2x 빼기 6. 그렇죠. 요거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요게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것 중에 더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애인 것 같다. 그지? 그러면 a의 좌표가 뭐가 돼요? 0,-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점과 D점은 방금 우리가 찾은 요 함수의 무엇이죠? X절편이죠? 그쵸? 그래서 C점과 D점도 찾아버리면 되겠네. 얼마 집어넣을까? 네. X절편 찾아야 되니까 Y 0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래? 6 넘겨서
그러면 6은 3분의 2x제곱이네. 그 다음에 3분의 2도 넘겨서 그거는 넘긴다기보다는 양변에 2분의 3 2분의 3을 곱한다. 그럼 9는 x제곱이죠? x는 뭐가 돼? 풀마 3 풀마 3이 되겠네. 그래서 C점의 좌표가 마 3,0일 거고 D점의 좌표는 3,0이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여기 B점만 찾으면 되죠. 요건 서진이가 찾아볼까? 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이겠죠. 그죠? 요 놈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그럼 요거는 식이 어떻게 돼?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당연히 B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0,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좌표는 다 찾았는데 지우야, 여기서 넓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 삼각형 음, CA에서 음, 삼각형 CBD에서 B를 빼요. 뭐 이렇게 큰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여기서 하얀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걸 밑변으로 보는 건 어때?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얘가 높이가 되지 않나?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 그죠? 그럼 밑변도 3이고 높이도 3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그거랑 똑같은 게 몇 개 있다? 옆에 하나 더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요걸 밑변으로 요걸 높이로 보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우가 말한 것처럼 큰 거 작은 거 빼도 괜찮고요. 아무튼 좌표만 잘 찾으면 넓이 찾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삼각형의 넓이 찾는 방법대로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답은 9가 되겠죠. 9.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75번. 75번은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걔가 지나가는 사분면하고 부호를 연관지어 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1, 2, 4 사분면을 지난다.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1, 2, 4를 지난다는 건 어디만 안 지난다는 거지? 3, 4분면만 안 지나는, 여기만 안 지나고 나머지 세 군데를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니? 태규야, 그릴 수 있겠니? 어떻게 그리면 돼? 아래로 볼록하고 그렇지. 한번 그려놔봐, 얘들아. 3, 4분면만 안 지나고 나머지 세 군데를 지나는 그래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반가워서 그린 거지, 교선아? 예, 그럴 거예요. 어? 그런 사실 이렇게 자신이 없어. 모르겠어요. 네가 그린 그 그래프가 1, 2, 4를 지날 것 같니?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아슬아슬하게 그렸네. 그렇지. 그러니까 교성이가 그린 그래프도 1, 2, 4를 지나는 거 맞아요. 근데 교성이가 왜 고민하고 있냐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고민하고 있어. 이게 그려놓고 이게 1, 2, 4를 지나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어. 근데 어차피 교성아, 이게 아무리 뾰족해도 이 무한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때? 2, 4분면으로 넘어가겠죠. 그쵸? 예, 그래서 뭐 뻔한 건데, 이왕이면 그릴 때 조금 이렇게 넓적하게 그려주면 잘 보이잖아, 그지? 예,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요 놈을 보면서 부호 판단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A는 무조건 부호가 뭐여야 돼? 저요? 플러스요. 플러스여야 돼, 그지?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교성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될까? 이 식에서 보이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P, 음. 마이너스 Q.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는 점이 지금 여기 찍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 찍히는 점들은 어떤 부호를 갖고 있죠? 맞아요.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인 부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P라는 문자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P라는 문자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지,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P가 양수가 될 테니까 P는 마이너스, Q는요? 플러스 Q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치? 요렇게 차근차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풀이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5 아니 4번 4번이 답이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차함수 최근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일반형 전까지거든요. 표준형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44부터 59까지 여기까지 해주시고, 아래 내려가가지고 그 41까지 여러분 풀어온 거 도장 받고 틀린 문제 고치고 도장 받고 하시면 됩니다.